서울과기대 수시 실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에 대한 유형이 올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실기 고사에 대한 형식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의 기초 디자인, 과기대 기초 디자인은 어찌 보면은 소묘 플러스 디자인 창의력, 그러니까 예전 유형으로 따지면 기초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사고에 전환 유형에 조금 더 가까웠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기초 디자인은 예전에 제가 컨텐츠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어찌 보면 전공 소양과 드로잉이라는 유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출제된 주제들을 봤을 때 5월에 이제 서울과기대 공모전에서 학교에서 이미 제공을 했었던 주제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지만 힘들지 않게 우리 학생들이 소화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우선 서울과기대 경쟁률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에는 산업디자인과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14대 1이었어요. 이제 10배수로 선발을 하는데 1단계를.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산업디자인과가 23대 1, 경쟁률이 거의 한 9대 1, 8대 1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디자인과 17대 1, 금속공예과가 15대 1, 그리고 도예과가 14대 1, 10배수를 모두 다 넘었고, 뭐 1단계 컷 점수는 산업디자인은 2.8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통과가 된 학생도 있고, 그 단 0.1, 2점 차이로 1단계에서 통과가 안 된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배수가 있는 디자인과의 점수는 2등급 중반 안으로 들어와야 1단계 통과와 그리고 최종적인 합격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디자인과 문제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소재는 두 가지를 줬습니다. 파이프 블럭,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파이프 블럭과 발광 다이오드 4종류를 줬습니다. 총 3가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 의도, 그러니까 3번에 대한 디자인 의도를 간략하게 네임펜을 가지고 적는 거고요. 2번은 소묘, 제시된 이미지, 그러니까 파이프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 장난감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파이프 블록으로 만든 자전거를 소묘를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파이프 블록 같은 경우는 자전거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제공한 이미지는 파이프 블록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형태를 준 겁니다. 시험지를 시험 끝나고 걷어왔기 때문에 똑같은 걸 일단은 제공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형태의 파이프 블록을 조건을 줬습니다. 제시된 이미지를 금속, 유리, 나무 질감으로 변형해서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5월에 공모전에서 레고 블록으로 공룡의 형태를 만들고 그 공룡을 여러 가지 질감으로 변형을 시켜서 소묘로 표현하시오라는 그런 어찌 보면은 조건과 문제의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된 이외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파이프 블록으로 만든 자전거만 그리라는 거고요. 제시된 이미지의 각도, 시점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죠. 연필 또는 샤프 펜슬 지우개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누가 정밀하게 소묘를 표현할 수 있는지, 특히 산업 디자인과이고 어찌 보면 결합체를 준 거기 때문에 구조와 형태가 면밀하게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기존의 서울과기대에서 소묘를 봤을 때는 제시어를 주고 제시어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형태력과 관찰력을 보기는 좀 힘들었었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소묘에 대한 변화를 준 겁니다. 이미지를 제공해서 그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형태력을 보겠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전달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3번 디자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물을 이용하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표현하시오. 작년 한양대 응용미술과가 놀이기구를 디자인하시오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놀이기구와 놀이동산 뭐 이런 식의 문제, 교통수단, 운송수단 이런 식의 문제는 예전 불과 한 8, 9년, 10년 전에 사고의 전환에서, 그리고 그 한 5, 6년 전에 2000년대 초반 중반에 발생가 표현에서도
항상 늘상 나왔었던 문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표현하시오. 파이프 블록으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을 결합하고 조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놀이기구를 형태와 구조에 맞게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산업 디자인과니까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정감이고 튼튼하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에 불빛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놀이기구라는 어찌 보면 조금 더 환상적인 그런 기구에 결합을 해서 빛에 대한 표현으로도 그리고 질감에 대한 표현으로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터 놀이기구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이 형태들만 봤을 때는 뭐 정글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 학생들도 분명히 제일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구조로 엮기에는 가장 쉬우니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놀이기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미끄럼틀도 되고 또 무엇도 되고 하는 복합적인 두세 가지의 기능을 결합시킨 놀이기구를 만드는 부분도 뭐 좋은, 어찌 보면 미래형 놀이기구라고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 및 표현 도구는 자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가 기준은 창의력,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새로운 형태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조력과 표현력, 그리고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상상력, 사고력, 이런 부분을 묻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산업 디자인과는. 시각 디자인과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소재는 스마트워치를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묘, 유리판 위에 제시된 이미지를 올려두고 비친 모습과 함께 그리시오. 국민대학교 기초조형평가에서 한창 굴절, 어떤 형태를 비쳤을 때의 그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내는 표현들, 이런 식의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뤘었는데, 소묘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네요. 스마트워치를 유리판 위에 올려두고 비친 모습, 그러니까 밑면의 형태들이 어떻게 비춰지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제시된 이외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제시된 이미지의 각도, 시점은 변경하지 마시오. 교수님들은 아마 이 스마트워치를 실제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그거랑 똑같이 재현을 해낸, 현상과 형태가 똑같이 재현이 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겁니다. 소묘를 보고자 하는 목적은 그거니까요. 디자인 부분, 3번 디자인 부분의 문제는 제시물을 이용하여 광고의 한 장면을 연출하시오. 스마트워치에 대한 광고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제시어, 미래적, 환상적, 최첨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현하시오. 스마트워치의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에서 스마트워치를 부각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뭐 미래적인 요소로 나는 하겠다, 환상적인 분위기로 하겠다, 환상적인 요소로 하겠다, 혹은 최첨단적인 어떤 요소들로 하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미래적이라고 하면 스마트워치로 할 수 있는, 최첨단이랑 어찌 보면 좀 일맥상통한 내용이기도 한 건데, 지금은 스마트워치로 뭐 내비게이션 기능,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나의 어떤 생활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그거에 관련된 제안을 해주고, 이런 식의 기능들을 지금은 할 수 있죠. 헬스케어 제품으로도 좀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조금 더 미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더 부각시킬 것인지, 글쎄요, 시계라는 어찌 보면은 기능에서만을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 이외에 다른 포괄적인 기능을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연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탑재한다. 자동차 키가 없어도 스마트워치만 가지고도 자동차에 어찌 보면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VR, AI 이런 기능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스마트워치에서 위로 탁 3D로 그리고 혹은 4D로 어떤 영상들이 구현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 장면을 연출하는 겁니다. 시각 디자인에서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 시각 디자인 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광고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각 디자인 왜 가고 싶니? 하면 미디어 영상 쪽, 아무래도 유튜브라든지 이쪽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노출됐고 그 부분의 문화들을 접하다 보니까 영상 미디어 쪽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D를 선호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애초에 시각 디자인과에서 다른 캐릭터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다양한 전공들이 있지만 광고 디자인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묻기 위한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서울시립대 시각디자인과라든지 혹은 서울대학교 혹은 한예종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 법한 광고의 어찌 보면 하나의 스틸컷을 그려내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예과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지퍼를 줬습니다. 닫혀있는 플라스틱 지퍼. 소면은요, 제시된 이미지에서 지퍼를 열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시오. 닫혀있는 플라스틱 지퍼를 열었을 때를 상상해서 그대로 정밀하게 재현해서 소묘로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예과이기 때문에 다른 전공들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구조와 형태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표현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디자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된 이미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스피커 디자인을 하시오. 스피커. 이거는 결국 산디과에서 제품 디자인과에서 많이 나올 법한 문제이지만 전공별 성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서울과기대를 준비하고 합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공예과는 공예와 관련된 어떤 서울대 공예과처럼 주전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금속 제품, 금속 물품, 도자 세트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전혀 다른 형식의 스피커를 디자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입체 조형물을 조형적으로 표현을 하는 문제인 거는 맞는데 스피커라는 제품이 나올 거라는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웠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색상 및 표현 도구는 자유롭다. 지퍼가 가지고 있는 미래형 스피커라고 해서 지퍼가 열려서 스피커가 징 열려서 그 안에서 음악이 나고, 사실 이런 어찌 보면 기능적인 부분보다 이 스피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레미와 정확한 형태미, 이런 부분들, 심미성, 이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추가 가지고 있는, 지퍼가 가지고 있는 오돌토돌한 이 일정한 패턴, 이런 부분들이 스피커의 외형을 책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외형에 대한 디자인, 표면에 대한 디자인이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퍼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표면화시켜서 질감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스피커에 대한 디자인을 해보는 게 어찌 보면은 공예과의 특성상 조금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각 디자인과와 산업 디자인과는 전공 특성에 조금 더 적합한 문제가 나왔고, 공예과는 조금 학생들이 다소 좀 헷갈릴 만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방금 소개한 것처럼 그 전공에 대한 특성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예과 문제도 우리 학생들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과기대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요. 또 좋은 합격 재현작이 있으면 그 재현작에 대한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